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 라이프 치과 원장 김신근입니다. 오늘은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 이식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치아에 염증이 있어서 치아 주변에 있는 치조골이라든지 주변 조직들이 많이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정확한 위치라든가 최적의 위치에 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임플란트를 정확하고 좋은 위치에 심기 위해서 뼈를 이식해 주는 거를 이제 뼈 이식이라고 하고요. 환자분들 따라서 필요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뼈이식이 많이 들어간 케이스 보여드리는데요. 특히나 뼈이식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래턱뼈보다는 윗턱뼈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고령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를 발치하신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위쪽으로도 뼈가 많이 내려갔고요. 코 옆에 있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또 오래되다 보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윗턱에는 굉장히 뼈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충분한 골 깊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 및 뼈 이식술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그런 술식을 시행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거의 1, 2mm 밖에 뼈가 없을 정도로 이제 뼈가 부족한 환자분인데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최소 이제 6mm에서 8mm 정도의 뼈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뼈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양쪽에 상악동에다 골이식을 시행했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뼈 이식을 충분한 양을 시행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뿌옇게 뼈가 많이 잘 생겨진 부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뼈이식 수술을 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의 염증을 충분히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염증이 많은 부분에 뼈이식제를 많이 쓰면 오히려 더 염증이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뼈이식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도 특히나 환자분에게 딱 맞는 동종골이라든가 이종골의 여러 종류의 뼈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뼈를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이제 염증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막아주는 막을 사용한 후에 이제 잇몸을 덮어주게 되는 술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뼈가 충분한 양이 확보되고 나면 임플란트를 안전적으로 심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발치한 지가 오래되게 되시면 이렇게 위쪽으로도 뼈가 점점 내려가게 되고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뼈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래쪽으로만 뼈를 넣어서는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이쪽에 있는 잇몸을 열어줘서 뼈 이식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노출시키고 난 후에 또 적정량의 뼈를 넣어야 임플란트를 심기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뼈이식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은요, 수술을 하고 나신 후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본인의 뼈와 붙어야 되는 기간 동안에는 흡연과 음주를 많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뼈가 생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연 금주하시는 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뼈이식을 한 부분이 자극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뼈가 녹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하셨을 때는 가능한 입안에 너무 자극이 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맵거나 짜거나 뜨겁거나 이런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뼈이식 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자가골과 이제 동종골과 이종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골은 이제 본인의 뼈를 말하는 거고요. 뼈가 충분한 부위, 특히나 턱 끝이라든가 턱 앞에서 많이 뼈를 쪄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걸 자가골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시행하지는 않고요.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제 이종골과 동종골인데 동종골은 이제 사람 뼈입니다. 멸균 처리를 충분히 한 사람의 무기질 뼈를 가져다가 이식하게 되는 게 동종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같은 사람 뼈이기 때문에 친화적으로 잘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충분한 양을 얻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이제 이종골은 소위 말하는 소라든지 돼지 뼈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를 이종골이라고 하는데 이종골 요즘에는 워낙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임상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뼈가 충분히 잘 만들어진 걸 확인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기 때문에 거의 요즘 대부분은 이종골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골을 사용했을 때 이제 충분한 양도 확보할 수가 있고 환자분들의 케이스에 맞게 적용하기가 요즘에는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하나로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요. 이 환자분과 같이 보시면 맨 마지막에 어금니가 사실상 이 흰색 부분으로 보이는 게 뼈인데 많이 내려와서 잇몸에 매달려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플란트를 이 위치에 심게 되면 그냥 이제 허공에 심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뼈를 충분한 부분 이식을 해주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와 뼈이식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뼈이식은 환자분들의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술식이기도 함과 동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술식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치과에서 뼈이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또는 어떤 부위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시술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저희 서울 라이프 치과에서도 환자분에게 맞는 최적의 재료와 뼈이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